칠흑 같은 어둠. 눈앞 10cm도 보이지 않는 흙탕물. 이곳에서 들리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살기 위해 들이마시는 거친 숨소리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조류가 두 번째로 빠르다는 맹골수도. 그리고 지금 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군인도 경찰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민간 잠수사라고 불렀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봄꽃이 흐드러지던 그날, 진도 앞바다는 잔인하리만큼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기만극이 벌어지고 있었죠. 전원구조. 이 오보가 전파를 타던 그 시각, 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TV 앞에 누군가들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산에서, 여수에서, 보령에서 거친 바다를 업으로 삼는 산업 잠수사들. 이른바 물밥 좀 먹었다는 베테랑들은 직감했습니다. 저 물살, 저 각도. 해경배가 저렇게 뱅뱅 돌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저 차가운 쇳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건 대한민국의 자신들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기술 가진 놈이 안 가면 그게 죄 짓는 거 아니냐? 그들은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트럭에 낡은 장비를 실었습니다. 돈? 보상?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새끼 같은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 그 하나로 그들은 비상등을 켜고 진도로 향했습니다. 밤새 달려 도착한 팽목항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를 향해 절규하는 부모들, 통제선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경지휘부는 천막 안에 앉아 회의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물때는 지나가고 있는데 골든타임은 증발하고 있는데 말이죠. 민간 잠수사들이 지금 들어가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민간인은 빠지라는 통제뿐이었습니다. 국가구조 시스템은 완벽하게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잠수사들이 직접 작은 배를 띄우려 하자 그제야 부모들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애 좀 꺼내주세요. 선생님만 믿습니다. 부모들의 그 간절한 눈빛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해경이 아닌 부모들의 눈물에 떠밀려 바지선에 올랐습니다. 사고 해역의 바지선 위. 파도가 갑판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립니다. 잠수 규정?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수심 40m. 감압병의 위험 때문에 하루 한 번, 20분만 잠수해야 하는 곳. 하지만 그들은 하루에 서너 번씩 한 번에 1시간 가까이 물속에 머물렀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물속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추운 데 있잖아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입수. 수심 10m, 20m, 40m. 빛이 사라집니다. 위아래 구분이 없어집니다. 맹골수도의 조류는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잠수사의 몸을 때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손을 뻗어 더듬거립니다. 날카로운 철판, 찢어진 전선들, 떠다니는 가방들. 손끝에 닿는 뭉클하고 차가운 감촉. 사람입니다. 아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잠수사는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무서움보다 먼저 터져나온 건 미안함이었습니다. 아가, 아저씨가 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많이 추웠지? 이제 집에 가자. 엄마한테 가자. 그렇게 첫 번째 아이를 품에 안고 물 위로 올라오던 그 순간.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죄인 된 심정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그들의 잠수. 그것은 구조가 아니라 지옥에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건져 올리는 가장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사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사투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닌 몸이 썩어가는 병과 국가의 배신이라는 것을요. 차가운 맹골수도에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 그들의 이야기.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의 비극은 바로 그 물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은 가려져 있고 등에는 30kg의 쇳덩이를 지고 있습니다. 연결된 건 오직 가느다란 고무 호스 하나. 이 호스가 꼬이거나 끊어지면 당신은 즉사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평지가 아닙니다. 뒤집힌 배, 거꾸로 매달린 천장,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둥둥 떠다니는 미로. 이곳이 바로 잠수사들이 매일 출근해야 했던 지옥. 세월호 선체 내부입니다. 진입 5분 경과.
시야 확보 실패. 손으로 더듬어서 간다. 잠수사들은 눈이 아닌 손끝으로 세상을 봅니다. 잡히는 건 떠다니는 이불, 둥둥 떠있는 운동화, 뒤집힌 자판기. 가이드라인 인도선이 유일한 생명줄이지만 거센 물살은 자꾸만 잠수사의 몸을 벽으로, 천장으로 쳐박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낯선 감각이 스칩니다. 딱딱한 벽도 물렁한 이불도 아닌 사람의 팔목입니다. 한 아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무서워서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꼭 껴안고 있던 아이들. 잠수사는 물속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마스크를 막으면 자신이 죽으니까요. 그는 감정을 마비시켜야 했습니다. 서로 엉켜있는 아이들을 떼어놓아야 했으니까요. 미안해. 아저씨가 미안해. 엄마한테 가자. 응. 조금만 참아. 마음속으로 수백 번 사과하며 아이를 자신의 가슴에 밧줄로 묶습니다. 내 심장과 아이의 심장을 맞대고 그 좁고 어두운 통로를 기어서 나옵니다. 수심이 얕아질수록 수압이 풀리면서 아이의 몸이 팽창합니다. 잠수사는 아이가 혹여나 문틈에 긁힐까봐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부딪히며 올라옵니다.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바지선 위는 전쟁터였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아이를 인계하고 잠수복을 벗을 새도 없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퉁퉁 불어버린 컵라면 하나. 그걸 먹는 손은 시신을 만졌던 그 손이고 씻을 물조차 부족했습니다. 잠수복 안은 이미 땀과 오줌으로 범벅이 되어 피부가 짓무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이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해경의 무전이 날아옵니다. 정조시간 물살이 멈추는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다음 조 준비하세요. 밥 먹던 젓가락을 던집니다. 방금 나온 잠수사가 다시 장비를 찹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명백한 자살행위였습니다. 산업잠수 규정상 수심 40m 잠수는 하루 1회. 반드시 12시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에 2번, 3번, 4번을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돈에 미쳐서? 영웅 심리에 취해서? 아니요. 바지선 난간에서 저 멀리 팽목항을 보면 부모들이 보였습니다. 밤새 불을 켜놓고 바다만 바라보는 그 눈빛들. 그리고 물속에 남겨두고 온 아이들의 잔상이 잠수사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쉬면 저 아이는 하루 더 차가운 물속에 있어야 한다. 내가 이 라인을 아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헤맨다. 그 죄책감이 그들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혹시 사이다 병을 흔들고 뚜껑을 따본 적 있으십니까? 기포가 폭발하듯 끓어오르죠. 잠수사들의 몸속 혈관이 딱 그 상태였습니다. 무리한 잠수와 반복된 압력 변화.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포로 변해 혈관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피부가 간지럽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옵니다. 잠수병. 감압병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통제를 털어넣으며 버텼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배에서 쫓겨날까봐, 힘들다고 하면 구조작업이 멈출까봐. 그렇게 2014년의 4월, 5월, 6월이 지나갔습니다. 292명의 희생자를 그들의 손으로 안고 나왔습니다. 뼈가 썩어가는 고통을 참아내며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하지만 그들이 무트로 올라왔을 때 세상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의 지옥보다 더 끔찍한 현실의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연 건 다름 아닌 그들이 믿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뼈가 썩어 들어갈 때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삶을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여기 사진 좀 보세요. 대퇴골두, 그러니까 허벅지 뼈 머리 부분이 까맣죠? 죽은 겁니다. 혈관이 막혀서 뼈가 썩고 있어요. 골괴사입니다. 2014년 7월. 수색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영웅이라는 훈장? 아니요. 평생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불치병, 골괴사였습니다. 잠수 규정을 무시하고 국가의 부름에 응해 물속에 몸을 던진 대가. 그것은 내 몸속의 뼈가 소리 없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깨, 허리, 무릎.
관절이란 관절은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관홍 잠수사는 생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수를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잠수를 하지 말라는 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가장이 무너졌습니다. 무거운 산소통을 깃털처럼 매던 그 튼튼한 어깨는 이제 아이를 안아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뼈를 깎는 통증에 뒹굴며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덜 들어갈걸. 나도 요령 좀 피울걸.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차라리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눈을 감으면 찾아왔습니다. 트라우마, PTSD. 생존 잠수사들은 말합니다. 그 냄새가 안 없어져요. 코끝에 맴도는 시신 부패한 냄새. 로션 냄새와 섞인 바다 비린내. 밥상을 마주하면 물속에서 봤던 퉁퉁 부른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소주를 병째로 들이부어도 수면제를 한 줌 털어넣어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그들에게 어느 날 국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위로의 전화였을까요? 보상금 지급 알림이었을까요? 세월호 수색 종료에 따라 의료비 지원이 금일부로 중단됩니다. 단 한 줄의 통보. 치료를 받던 잠수사들은 병원 원무과 앞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선생님, 국가 지원이 끊겨서요. 이제부터는 자비로 내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좀 밀리셨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국가는 그들을 애국자라고 불렀지만 회계장부에서는 그저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색이 끝났으니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사자성어 그대로 토사구팽. 토끼를 잡았으니 사냥개를 삶아먹는 꼴이었습니다. 잠수사들이 국회로 광화문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명예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아픈 몸 치료해달라는 건데, 일하다 다쳤으니까 고쳐달라는 건데, 어떻게 국가가 사람을 쓰고 이렇게 버립니까?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과 조롱뿐이었습니다. 돈 더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시체 장사한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그들을 돈에 미친 사람들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나오며 흘렸던 눈물마저 연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간 잠수사 김관홍. 그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낮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밤에는 꽃을 심어 팔았습니다. 잠수복을 입던 베테랑 잠수사가 비닐하우스에서 흙을 만져야 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쓰다 버린 소모품 취급하는 국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꿈속에 나타나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 두 가지 감정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나는 잠수사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청문회장에서 울려 퍼지던 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국가. 그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2016년 6월의 어느 날 아침. 가장 용감했던 잠수사 김관홍은 결심합니다. 이 지독한 고통을 끝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영웅이라 불렸던 사나이. 하지만 현실의 그는 빚쟁이였고 환자였고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잠수사 김관홍. 그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바다가 그를 거부하자 그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습니다. 취객들의 욕설을 받아내며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낮에는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심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건져 올렸던 그 꽃 같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흙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증. 진통제를 한 주먹씩 털어넣어도 뼈 속을 파고드는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도 잠들면 물속의 아이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추워요. 아저씨, 왜 이제 안 와요? 그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더 많이 구해내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죄다. 생존자 증후군. 가장 용감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2015년 국회 청문회장. 그는 마지막으로 국가에 호소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잠수사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제가 국민이니까 국민이 위기에 처해서 물속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저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저희는 애국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그냥 국민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메아리는 없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고개를 돌렸고 카메라는 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세월호를 잊으려 했고 이제 그만하라며 지겨워했습니다. 기억하려는 자와 잊으려는 자의 싸움. 그 외로운 전쟁터 맨 앞줄에 상처 입은 잠수사 김관홍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7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아침.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비닐하우스. 그는 평소처럼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손은 흙이 아니라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 몇 통.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향년 43세. 3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세월호의 의인이었던 그는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차가운 맹골 수도에서도 살아 돌아왔던 그를 죽인 건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철저히 외면하고 모욕했던 우리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동료 잠수사들은 그의 영정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형, 미안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뒤늦게 정치인들이 화환을 보냈지만 주인 없는 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느라 망가진 몸, 그리고 치료비조차 끊어버린 국가. 그 야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김관홍 잠수사가 떠난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잠수사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썩어가는 뼈를 부여잡고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그들의 희생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가 작동하지 않았던 그 시간, 목숨 걸고 바다에 뛰어든 건 평범한 이웃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토사구팽당해 쓸쓸히 죽어갔다는 사실을. 만약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헌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먼 훗날 또다시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과연 누가 제2의 김관홍이 되어 저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깊은 바다에서 해녀들이 물 밖으로 나와 내뱉는 숨소리, 숨비소리. 그것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삶으로 돌아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민간 잠수사들의 숨비소리는 아직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숨이 멈추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부디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뒷일을 부탁한다는 그 마지막 유언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남긴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2018년, 그리고 2024년. 시간은 미친 듯이 흐릅니다. 광화문의 촛불은 꺼졌고 팽목항의 노란 리본은 색이 바랬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자. 지겹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지만 여기 시간이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맛집을 검색하고 넷플릭스를 보며 웃고 떠드는 이 순간에도 방구석 한켠에서 썩어가는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사람들. 바로 살아남은 민간 잠수사들입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영웅들의 오늘을. 잠수 경력 30년 베테랑 어씨. 그는 지금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골괴사가 골반까지 퍼져 인공관절을 박았습니다. 바다가 인생의 전부였던 그가 이제는 목욕탕 냉탕에도 못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만 닿으면 그때 그 맹골 수도의 공포가 발작처럼 찾아오니까요. 잠수사 B씨. 그는 매일 밤 소주 3병을 마셔야 잠이 듭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귀 옆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저씨, 나 좀 꺼내줘요. 아저씨. 환청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입니다. 더 비참한 건 경제적 현실입니다. 잠수사들은 몸이 재산입니다. 하지만 뼈가 썩고 정신이 무너진 그들을 누가 고용합니까? 일용직 노동, 택배 상하차, 골괴사 환자에게는 꿈같은 얘기입니다. 치료비는커녕 당장 쌀독이 비어갑니다. 국가가 던져준 쥐꼬리만한 보상금, 병원비 갚고 빚 갚고 나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웅이라 치켜세울 땐 언제고 이제는 능력 없으면 굴무라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내일 당장 또 다른 여객선이 침몰한다면, 내 가족이, 내 아이가 저 차가운 물속에 갇혀 있다면 누가 뛰어들까요? 국가구조대. 세월호 때 봤잖아요. 지휘부 눈치 보느라 골든타임 놓치는 거. 결국 민간 잠수사들이 나서야 하는데 선배들이 토사구팽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봤는데 과연 어떤 미친 기술자가 제 발로 지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김관홍 잠수사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너희가 위급할 때 이제 아무도 너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으로 이 끔찍한 경고를 남긴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들이 잠수병과 싸우며 건져 올린 건 단순히 희생자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버린 인간의 존엄, 그리고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그들의 고통을 국가가 책임지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 거친 숨소리가 멈추는 날, 대한민국의 안전도 함께 멈출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분노합시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90분간의 기록, 숨비소리, 그리고 멈춰버린 숨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